자, 국민은 놀랍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와, 1,512명입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4월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2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다시 벌어져요? 이거 보면 국민의 짐이 깨달아야 되는 게 전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35.7, 국민의 짐 29.3, 오차범위 밖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불과 전주의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거의 1, 2% 차이였거든요. 그러면 딱 답이 오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은. 국민들이 피로감 느끼고 있구나. 그만해라.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거기다 일단 맡겨놓고 니들은 민생 좀 더 살펴라. 이 느낌 아니에요? 한쪽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방역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 새날이 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뭘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한 1, 2%는 아까 황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는 6에서 8% 묶어놓고 항상 우리가 그 2, 3% 정도는 그 국민의 짐 깎고 이쪽 올리고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미 국방부에서 별 문제 없다, 뭐 이런 거 다 나왔을 때 아니 뭐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막 파생 공세가 더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미 좀 지쳤다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저도 말씀드리고 다른 패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거 뭐 처음에는 20대가 등을 돌렸다, 뭐 군 문제 뭐 발생 뭐 이런 뭐 얘기를 했는데 막상 20대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부모님들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군대 이렇다는데 군대에 너 갔다 왔잖아. 뭐 정말 그래? 뭐 문제 있어? 그러면은 아니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분들은.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이 야 문제 없잖아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역대 우리나라 군대가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병사를 그 소위 일부 지휘관들의 사병화 시키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민주군대를 만드는데 초기에 저항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처럼 군대가 민주화됐다고 해서 전투력이 약화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안에서 군인들이 그 동기들 사이에 더 돈독한 관계, 그리고 구타를 없앰으로써 상하 간의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로 부모님들도 카톡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군대가 보낸 자식들은 실은 그 조국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나를 지켜주는 실은 주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추미애 장관 아들도 아픈 몸을 이끌고 군대 갔다는 면에서 대단히 저는 그 높이 평가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는 모든 우리 장병들은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짐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중요한 팩트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만 지지율이 오른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되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길거리 막 지나가. 잘생기고 키도 커. 근데 그 사람이 입을 열자마자 무식함과 이상한 목소리 때문에 환상이 깨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물어뜯기를 하는데 이건 일종의 본능 같은 거죠. 그 본능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로가 지나치면 결국 국민의 짐이 그 탈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비호감도입니다. 고정불면의 60%의 국민들은 니들이 아무리 잘해도 나는 예를 들면 석고대지하고 한 몇 년 동안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묵묵히 뭔가를 한다면 지지율이 오를까. 혁신안 내놓자마자 바로 그건 다 묻히고 뭐 강령 바꾼다고 다 묻히고 또 추미애 물어뜯기. 그래 추미애나 문재인 정부한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사실 니들이 그거를 말할 문제냐? 이재진, 이명박 때 법무부 장관이나 황교안, 박근혜 때 법무부 장관 아들들은 그보다 훨씬 심한 특혜가 있었어. 내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은 특혜 같은 게 없어 보이는데 이거 갖고 대정부 질문을 할 때마다 하루 종일 그거 들어야 되냐? 하는 국민들의 화가 난 것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에 PK와 20대에서 오히려 민주당 지도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이후에 민주당 지도가 더 높아진 걸로 봤을 때는 대정부 질문이 한편으로는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자녀에 관련돼서 전혀 부정적인 청탁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논쟁을 그만하고 싶은데 국민의 짐은 이 프레임 딱 하나만 가지고 지금 국회에 나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1야당 정도 되면 실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경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극복할지 그래서 국민들이 야 국민의 짐 쟤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정책을 채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공감으로 돼야 어느 정도 자기들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데 저는 본인들의 한계는 30에서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논란이 된 게 그나마 독감 백신인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똥볼이고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딱 보고 있으면은 아마 미래통합 그러니까 국민의 짐 입장에서는 미추어 버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모질이들은 왜 안 오르는지를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해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홍준표 같은 말이 나오죠. 조작이다. 난 안 믿는다. 믿어야 돼. 왜냐하면 이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뭐 밤에 하는 성동일 방송에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제 제발 니들 또 민생 걱정하는 척 좀 해라. 이게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르쳐 드렸어요. 적당히 좀 해.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어저께 OECD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이 1위였다. OECD 국가 중에. 뭐 여기는 이제 중국 전망치도 있긴 한데 중국은 이제 OECD 국가가 아니니까 G20에서도 합치면 한국이 한 2등 정도 되는 그리고 중국 데이터는 믿기 힘들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처럼 어떤 자율성을 주고 뭔가 분석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1위의 올해 성장률 이게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 언론이 누구겠어요? 언론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대기 조중동이 청와대가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오늘 빡이 쳐가지고 OECD 성장률 전망치 한국 1위 이것이 왜 자화자찬이냐.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세계 1위 한 건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그 이야기를 하면 왜 자화자찬하냐는 보도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정말 악의적이라고 동의하면서 최근에 저도 어떤 책에서 보니까 3050 클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5천만 명 이상 국민을 갖고 있는 국가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가는 국가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돼 있다라는 걸 봤는데 사실 그런 기사를 쉽게 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이렇게 자화자찬 이 잘하고 칭찬해줘서 더 잘 나가자 잘해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한 거 관련해서는 잘했다고 얘기하면 자화자찬이고 못하지 않은 거는 그냥 부풀려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그 언론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OECD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서 그런 결론을 냈다라면 자화자찬일 수 있겠지만 국책연구원이 아니잖아요. OECD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그쪽에서 평가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아까 뭐 약간 주식 얘기도 전 좀 한다라면 이번에 항상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을 보면은 저평가 막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뭐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그냥 그러니까 기준점을 그냥 10,000포인트 뭐 미국이 뭐 10,000포인트 신고점을 냈다. 혹은 다른 나라가 주변 국가가 몇천 포인트 신고점을 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신고점을 못 냈어요. 계속 밑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 주식은 왜 이래? 뭐 다른 나라 100% 올랐대? 한국은 50%밖에 못 올랐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이 탑이에요. 주가 상승률이라든지 회복률을 비교한다 그러면. 뭐 미국은 계속 신고가를 내긴 했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탑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 동학 개미 운동이든 뭐든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니까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경제 성장률이 조금 위축된다라는 부분, 그것도 위축되는 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좋은 건데 그냥 그 부분만 따가지고 뭐 약간 오해하듯이 기사를 낸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정말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 잘한 거는 언론이 왜 존재하겠어요? 권력을 견제만 하려고 존재하겠어요?
국가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뭔가 해야 될 때는 일종의 홍보용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조중동이 정광훈 8.15 집회 같은 거 돈 엄청 벌어가면서 광고를 받았던 짓거리는 사실 하면 안 돼요. 한겨레가 최근에 무슨 뭐 받으면 안 되는 광고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뭐 반대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광고를 내서 돈을 버는 행위나 똑같은 건데, 근데 언론이 왜 그러냐면 경제는 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OECD가 공신력을 갖고 이제 1년에 2번 발표하고 이런 어떤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망치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6월 달에 그걸 발표하고 9월 달에 수정을 해줘요.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 근데 청와대 대변인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언론이 앞다퉈서 이거를 보도를 해주면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라고 하겠습니까? 하도 보도를 안 해주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이거를 좀 보도해주면 안 되겠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청와대 자화자찬이래. 그 내가 봤을 때 이건 미친놈들이에요. 대한민국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봅니다. 남북관계에 관계가 좋아질 때는 거의 보도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 나빠지면 삐딱선 타가지고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도해서 남북관계 이간질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부분은 조중동이든 어떤 나서가지고요. 사실 경제 전망이 굉장히 좋아 라는 이야기는 아예 안 하면서 나쁜 그 수치가 가끔씩 등장할 때마다 대서특필하잖아요. 조중동 사이트를 가면 그런 짓거리 되게 많이 해요. 좀 암울한 전망 같은 게 나오잖아. 그러면 홈페이지 메인에다가 딱 띄워. 그럼 오죽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이걸 스스로 발표를 하고 있겠냐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니까 보도 좀 해주겠지 하고. 특히 이런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부분들도 좀 중요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은 내일 당장 다음 달 내년에 대한 미래가 아예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거든. 야, 우리가 지금 진짜 힘들지만 다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이것만 이겨내면, 지금 이게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겨내면은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적인 내용인데,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는 계속 억누른다는 자체는 진짜 더 악의적인 것이 아닌가. 반대 논리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OECD 전망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예상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건 구조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게 마이너스 10.0%입니다. 10.1%. 엄청난 거죠. 경제가 몇 년 후퇴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대한 선방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OECD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그 전에 예상보다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들이 코로나 경제로부터 나오는 위기에서 조금 더 성장을 높이 잡아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가 더 깊은 불황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경제 전망률이 우리에게 조금 희망적인 요소로, 그리고 우리 시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외부 시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반대 논리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8.15 집회 같은 것 때문에 지금의 여파가 2주 동안이나 2.5단계를 실시하면서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조중동 등이 합심해서 8.15 집회는 안 된다 같은 사설도 내고 광고 안 받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언론이 사실상 경제 방해 행위를 했던 건데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왜 자화자찬하고 있어?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는 진짜 이 새끼들은 토착 외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한국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고, 만약에 정파를 떠나가지고 방역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다루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언론이었다고 하면 경제 전망치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암적인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고 자타공인이죠. 자타공인.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